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뭐 그야말로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국의 대응이 또 궁금합니다. 그렇죠.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중국은 또 미국에 대해서 1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전 세계 히토류의 한 8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된 이런 히토류를 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또 더 이상 우리가 히토류를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국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농산물입니다. 네. 미국이 제조업 국가 같지만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데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또 이런 것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데 네. 중국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참을 수는 없고 우리도 125% 관세를 미국에 대해서 부과하겠다 그랬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많이 지지했던 게 농민들이 있습니다. 네. 이 농민들이 또 큰 피해를 보게 되고 있고 미국은 2년마다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있을 이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패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되면 양쪽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양대 강국의 치킨 게임 양상으로 이게 흘러가고 있는데 경제 세계 대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자는 누가 될 것으로? 저는 아마 이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크게 무역 전쟁을 벌이면 둘 다 패배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또 미국의 공장을 옮겨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나쁜 사람 이렇게 보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미국의 법인세가 현재 21%고 그다음에 15%까지 낮춰가지고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가장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굉장히 반대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법인세가 26%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투자가 들어온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유출된 것이 2배나 많습니다.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현재 45%밖에 안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1등입니다. 네.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가장 잘 만드는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에 우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버는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건데요. 이런 4차 산업혁명도 금지되어 있다. 네. 결론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우리나라 기업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이 격화되고 있는 미중 관세 전쟁에서 좀 이 고래 싸움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우등 터지면 어떡하나.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을까 이런 봐요. 걱정이 드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나라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자동차 부품, 석유화, 반도체 수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이와 같이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패권 전쟁을 벌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크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무역 의존도가 75%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GDP가 한 24조 달러, 중국이 한 17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미국의 GDP의 70%를 중국이 따라오니까 본격적으로 미국을 따라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렇게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33%를 중국과 홍콩에 수출하고 20%를 미국에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절반이 미국과 중국에 수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두 나라가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또 꼭 짚어봐야 될 게 이제 우리에게 10% 기본 관세만 부과하는 이제 90일의 협상 기간이 주어졌어요. 이제 90일 어떻게 협상 전략을 짜 나가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수입하자.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량의 석유와 가스의 수입량 1위는 미국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매년 한 1,000조 원 정도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900조 원 정도를 수입합니다. 대한민국은 100조 원 정도 무역 흑자가 났는데요. 이 가운데 80조가 미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자동차를 150만 대 수출을 했고
5만 대만 수입했습니다. 그러니까 30배 정도 우리가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한 거죠. 결론은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많이 줄여야 되겠다.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수입해서 무역 흑자를 줄여야 되겠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가장 강한 것이 조선업, 방위산업 이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도 한 10배 정도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국이 미국의 물건을 좀 많이 수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가 좀 더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좀 더 많이 수입을 해주고 이렇게 무역 흑자 폭을 좀 줄여야 되겠다.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 흑자의 80%가 다 미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더 수입해주고 또 방위비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을 좀 일부 정도만 좀 올려주고 우리가 균형을 좀 맞추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원스톱 방식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의 방위비라든지 또 무역 흑자에 대해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서 이렇게 잘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와 함께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